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에 코 수술하셨고 20년에 이중턱 지방 흡입하셨고 23년에 양악수술, 광대수술, 사각턱 수술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23년에 아래턱을 조금 갈아내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수술된 모습으로만 보면 양악한 거, 여기 플레이트 박혀 있는 거 보이고 광대 줄인 거 보이고요. 사각턱은 VR로 시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린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각턱 사이에 이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85mm 정도 측정이 되죠. 여기 보면 85mm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예요. 그러니까는 한 10mm 정도 좌우 폭은 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도 재는데 광대 너비 이렇게 줄어든 모습으로 측정을 해보면 한 121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26이에요. 그러니까 5mm 정도, 6mm 정도 작은 광대를 갖고 계신 거죠. 축소 효과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보는데 두상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한 143 정도 측정이 돼요. 그런데 여자 평균이 143이에요. 그러니까 두상은 평균인데 광대랑 사각턱은 작은, 다시 말하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역삼각형의 얼굴형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갸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조금 이 각도에서 하나 환자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좌우폭과 이 상하 관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이 조금 앞으로 전진이 되는데 좀 밋밋하게 납작한 형태의 얼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한 111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은 118mm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으니까 이 길이도 비율적으로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까지 거리를 보는데 요게 한 49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이게 52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는 3mm 정도 짧고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턱끝까지 이건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요건 61mm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여자 평균이 이게 66mm예요. 그러니까는 중안면부도 짧고 하안면부도 6mm 정도 짧으니까 약간은 어려 보이는 갸름한 얼굴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볼 때는 비교적 두상이 조금 큰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갸름하고 작은 얼굴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건 사각턱을 보는데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한 1cm 조금 넘는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 귀밑각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면 약간 조금 턱의 전진량이 부족한 느낌이 보이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이중턱이 여기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5도 각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돌린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45도 광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 각도에서 보면 왠지 이 중안면부가 꺼져서 납작한 느낌의 오목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면은 되게 갸름하고 예쁜데 사선이나 옆면에서 보면 약간 납작한, 좀 이렇게 납작한데 볼살만 땡그랗게 튀어나온 이런 느낌이 나서 조금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얼굴에서 입체감이 없고 그냥 작기만 하면은 환자분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얼굴 입체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의 높이, 코의 높이가 조금 시원하게 높아져야 되고 입도 지금보다는 살짝 더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턱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좀 몰록한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데 지금 환자분 얼굴 보면은 볼만 빵빵하지 전반적으로 납작해요. 아니면 살짝 뒤로 누운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코도 낮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렇게 턱의 앞뒤 길이라고 해서 요 길이가 짧으면요, 이중턱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악을 할 때 이게 입이 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코가 높아지고 이렇게 됐으면 이중턱도 없이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있었을 텐데, 지금 코도 낮고 입도 살짝 들어간 느낌이라, 물론 위턱은 조금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VR로 하시면서 사각턱은 이쪽은 조금 들어간 것 같거든요, 수술 전보다. 그래서 각도로 보면은 이 교환면이라는 각도가 조금 가파라진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양악을 하자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이 이중턱이 환자분을 조금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남겨주신 사진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입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턱이 조금 길어지면서 이중턱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 흡입으로 요게 턱선이 지금 남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 거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는 되는데, 지금 나이도 어리고 해서 거상을 좀 권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양악을 다시 하고 코를 다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 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얼굴에 살이 많아 보인다 하셨는데, 지금 키가 59에 49kg이면 건강한 체중이거든요. 저희가 키에서 110을 뺐을 때 건강한 체중이 키 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용 체중이라고 할 때 보통 115를 빼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을 얘기할 때는 120을 빼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체중이 건강한 체중이기는 하나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니고, 이 상태에서 한번 광대 있는 쪽에서 피부 두께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단면을 보면 피부 두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45도 광대에서 보통 여자들이 7, 8m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11mm 좀 가까이 되는 피부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옆광대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보통 6, 7m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3m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 보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방 흡입을 하기보다는 체중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운동을 해서 체지방률을 낮추세요. 그러면 여기 두께가 줄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무조건 굶어서 빼는 거는 권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체중을 유지하더라도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량을 줄이면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지는 느낌이 생길 거고, 이중턱도 일정 부분 지방이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턱선도 조금은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수술적으로 해결하려면 거상을 하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젊은 친구들한테 거상을 권하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입니다. 양악과 동시에 진행 후, 윤곽을 동시 진행 후 얼굴 무게중심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 이 턱살 늘어진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부분이 살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기도 해요. 그리고 2023년에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월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술한 지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아직 붓기가 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5년 전 비중격으로 코 수술을 진행했는데 워낙 작은 코에다가 이마도 그리 높지 않아서 3mm 정도밖에 올릴 수 없다 하셨는데, 더 화려한 코를 가지고 싶다 하셨는데, 사실 코가 높아지는 데는 피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코 안쪽에서 연골 작업을 해서 뭐 늑연골을 쓴다거나 단단한 연골을 써서 코를 충분히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지만, 이 피부가 늘어나 주지 않으면 솔직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코를 지금 늑연골 써서 조금 더 높여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요 정도는 한번 욕심을 부려볼 만은 한데, 물론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피부가 따라와 줄지도 조금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코를 보면은 안에 보형물이 이렇게 콧대에 조금 들어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분이 피부가 여유가 없다면 차라리 콧대를 조금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코끝에 더 집중하시는 이런 코 모양이 훨씬 환자분한테는 어울리고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악까지 했는데 주걱턱기가 보이는 것 같아 우울하다 하셨는데, 입이 조금 너무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도 높아져야 되고, 입술도 위턱 입술도 조금 나와줘야 되고, 아래쪽도 조금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턱이 조금 이런 모양으로 나와줘야지 입체감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은 위턱은 조금 나왔는데 아래턱이 너무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이 턱이 조금 주걱턱처럼 느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턱도 한몫하고요.
입체적이고 예쁜 옆모습 가지고 싶다 하시면 이 중안면부 포함해서 이 부분이 무조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가야 되는데 양악 수술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줄이려고 뭐 레이저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거상한다고 여기가 얄쌍해지지는 않습니다. 살을 빼라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높이는 게, 체지방률을 줄이는 게 환자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린 나이고 또 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다시 만약에 수술을 계획한다면 저라면 양악 수술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것 같고, 코 수술은 양악 수술 후에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환자분이 운동을 하셔서 조금 근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체지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오히려 환자분 상태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면에서 보면 얼굴 참 예쁜데 옆면에서 보면 조금 납작한 느낌이 있어서 많이 아쉬워요. 환자분도 아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무조건 수술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조금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마른 것도 맞고 지금 날씬하고 그런 것도 맞는데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률을 조금 낮추는 노력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재드린 것처럼 이 옆쪽에 이 부분의 피부 두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 두께를 정상 두께 정도만이라도 되게 만들려면 지금보다 절반 정도 얇아져야 돼요. 그러면 얼굴이 충분히 얇아지고 좌우폭이 줄게 되면 오히려 정면에서는 입체감이 더 생기고 옆면에서도 입체감이 더 생깁니다. 지금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은 붓기인지 살인지 모르겠는 이런 약간 호빵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환자분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턱에는 보톡스는 안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턱에 많이 없는 상태에서 보톡스를 맞으면 이 좌우폭이 줄어드는 게 결국은 이쪽 부분에 함몰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맞거나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시술에 의존하기 전에 일단은 운동을 조금 하셔서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수술을 다시 고려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림을 다시 그려서 양악을 하고 코를 수술하는 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